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과학혁명이랑 계몽사상, 영국혁명까지 다루느라고 수업이 좀 길었죠. 오늘은 미국혁명, 시민혁명 두 번째입니다. 미국혁명만 다룰 거예요. 오늘 약간 힐링인데, 자, 교과서는 140쪽에서 141쪽이고요. 오늘 미국혁명은 결국 이겁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미국 혁명의 끝자락에 왜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모습이 왜 이 미국 혁명 시기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 말 하지 않고 미국 혁명 오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의 배경입니다. 자, 역시 영국혁명과 마찬가지로 문단 제목을 쓰지 않고 넘버링을 하면서 갈 거예요.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영국혁명에서와 마찬가지로 혁명 이전의 상황입니다. 혁명 이전의 상황이에요. 자, 17세기에 많은 영국인들이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많은 영국인들이 17세기, 그럼 1600년대인데? 그러면 1600년대라고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이 생각나야지.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바로 17세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 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느냐? 자, 영국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자, 청교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청교도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제임스 1세 때 청교도 박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안 등장하는 왕이었지만 선생님이 따로 요쯤에다가 아마 제임스 1세가 떴던 것 같은데요. 자, 제임스 1세 때 청교도를 박해하자 이 청교도인들이 뭐 타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걸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합니다. 1620년이었고요. 17세기 맞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과서에 140쪽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순례 시조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임스 1세 때 청교도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이동했던 그 사람들 순례 시조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어로는 F가 아니죠. 필그림 파더스라고 얘기를 하죠. 순례 시조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필그림, 피예요, 피. 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합니다. 그 결과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13개 식민지가 건설이 됩니다. 우리 뭐도 좀 떠올려줬으면 좋겠냐면 뭐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신항로 개척 때 결국에 아메리카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나라들은 어디였어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었죠. 근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거의 멕시코 언저리 정도까지 남아메리카 쪽을 싹 다 장악을 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갔었다고 했죠. 또 연결이 되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18세기 초에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총 13개 식민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에는요, 자, 여기를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식민지에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영국의 초기 식민지 정책입니다. 식민지 어떤 정책을 폈는가? 자, 식민지에는 영국 총독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빡세게 관리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식민지 자체적인 의회가 설치가 돼서요. 식민지에는 폭넓은 자치가 이루어집니다. 총독이 파견이 됐으나 식민지 의회, 자체적인 의회가 설치돼서 갑자기 목이 안 좋아. 잠시만요. 독자적인 의회, 식민지 의회가 설치가 돼서 폭넓은 자치가 이루어졌다.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의 북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이렇게도 불러요. 건전한 방임이다. 요거 이제 이거는 우리 역사 전공에서 쓰는 용어인데 건전한 방임이다. 어떻게? 방임을 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뭐 건전하다라고 붙는 게 뭐 식민지를 그냥 냅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전한 방임 정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 혁명 이전의 상황입니다. 식민지가 개척되는 북아메리카 초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동그라미 1번 이제 시작입니다.
자, 혁명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지우개도 안 갖다 놓고. 자, 요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설명이 하나가 이제 뜰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영국이 프랑스와 뭘 하냐? 7년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혁명의 시작에 항상 전쟁이 있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혁명을 일으킨다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고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에 항상 전쟁이 있다. 그만큼 전쟁이 국가에 가지고 오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거죠. 전쟁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은 프랑스와 7년 전쟁을 치르면서 재정이 악화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영국혁명 때도 일어났잖아. 전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돈이 들잖아. 세금을 부과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이번에는 이제 식민지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재정이 악화되자 원래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건전한 방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폭넓은 자치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줬는데,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다가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합니다. 중상주의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식민지 확보였죠. 식민지를 확보해서 뭐 하려는 거야? 거기에다가 세금도 매기고 물건도 갖다 팔고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해서요, 세금을 여기저기에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인지세라고 하는 걸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식민지로 수입되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식민지로 가는, 식민지로 들어오는, 또는 영국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쨌든 식민지로 들어오는 차, 설탕, 종이, 거기에다가도 관세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인지세. 여러분, 인지세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설탕, 종이 등에도 이제 관세를 거두었고, 관세도 거두고, 인지세라고 하는 걸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인지세가 뭐냐?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날개 있죠? 각종 문서, 신문, 학위증서 같이 종이에다가 붙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종이, 요런 그 문서 같은 거에다가 인지라는 걸 사가지고 갖다 붙여야 돼. 근데 인지라고 하는 걸 살 때 세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지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 요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요걸 좀 볼 거예요. 7년 전쟁. 여러분들 요걸 이해만 합시다. 왜냐하면 7년 전쟁이 우리 수업에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왕정 파트에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얘기를 하면서, 프리드리 2세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에게 슐레지엔 지방을 뺏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7년 전쟁 얘기가 그냥 언급만 돼 있습니다. 7년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이거예요. 봐봐. 방금 얘기했듯이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으로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 지방을 프로이센에게 빼앗깁니다. 맞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복수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슐레지엔 지방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7년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처음에 오스트리아 대 프로이센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프로이센은 영국과 연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전쟁 구도가 벌어지다 보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 쟁탈전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 7년 전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서게 됐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또 식민지에서도 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시작은 이렇게 됐으나 식민지 쟁탈전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7년 전쟁으로 싸웠다. 7년 전쟁은 선생님한테 전에 들었을 때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라고 했는데 왜 영국과 프랑스지? 라고 하면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자, 7년 전쟁을 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자 이전에 있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전한 방임이라고 하는 이런 폭넓은 자치를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버리고 세금을 마구 부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지세가 대표적이었던 거고요. 그러자 식민지들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는 곳에는 세금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거예요. 결국 이거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표가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식민지 대표들이, 그러니까 식민지 의회라고 하는 건 식민지 지역의 의회인 거지. 식민지 지역 사람들이 영국 정부에 대표를 파견해서 식민지의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영국이 반영해주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표 없는 곳에, 즉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 의견을 들어봤냐? 우리 식민지 대표라고 하는 게 영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그러지도 않는데 무슨 세금을 부과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NTWR이라고 구글에다가 NTWR이라고 검색해도 이거 떠요.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거 떠요. 그래서 대표가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 강렬한 저항이 있자 영국은 차에다가 매기는 요 세금을 제외하고는 여러 세금들을 폐지하였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차세조차도 어떻게 된 거야? 새로 생긴 세금이죠. 거기에다가 이미 영국이 식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저항 자체가 수그러들지 않게 됩니다. 않게 돼요. 자, 그런데 식민지 쪽에서도 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식민지에 세금도 붙어있는 상황이죠. 아까 세금 취소했다고 했는데 차세는 살려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차라고 하는 물품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요. 동인도 회사 만들었었죠? 언제?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들었었죠. 동인도 회사에다가 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특혜를 줍니다. 식민지들도 차 관련 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차 무역은 누구만 한다? 동인도에서만 한다라고 하는 특혜를 줍니다. 그러자 3번. 식민지인들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해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너무 유명하죠? 무슨 사건인지 몰라도 들어보긴 했죠. 영어로는 보스턴 티파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에 있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보스턴에서 이 차와 관련된 정책이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디언으로 분장한, 그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분장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던 동인도 회사의 배에 침입을 해서요. 거기에 실려있던 차를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렸던 사건이죠. 자기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자 영국 정부는 보스턴항을 폐쇄하고요. 식민지에다가 군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식민지를 압박하면서 긴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정말 혁명 전야예요. 완전. 자, 혁명의 전개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군대도 배치가 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식민지 대표들이 몇 개였다 그랬죠? 총 13개였다 그랬죠? 식민지 대표들이 싹 다 모입니다. 오늘따라 말이 되게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자, 제1차 대륙 회의. 자,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체크하지 말고 선생님은 네모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뭐가 결정이 되냐면 영국과의 통상 단절을 선언합니다. 자, 이제부터 영국과 무역하지 않겠다. 누가? 우리 식민지인들은 영국 본토와 무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국 상품은 사지 않겠다. 보이콧을 벌이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이 1차 대륙회의의 결정사항인 거죠. 결정사항인 거죠. 자, 그래서 영국과의 통상 단절 그리고 영국 상품 보이콧을 벌이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영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의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무력 충돌이 한번 발생하게 돼요. 번호가 틀렸죠? 제정신으로 수업하는 게 맞나 싶은 느낌의 상황이네요. 자, 방금 얘기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면 이러한 제1차 대륙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국은 탄압을 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군대와 식민지 민병대. 자, 식민지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민병, 그냥 거기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 만든 병사로 만든 군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민병대가 렉싱턴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무력 충돌을 하는 사건이 드디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요, 렉싱턴 전투라고 부릅니다. 렉싱턴 전투라고 부르게 돼요. 무력 충돌하게 되는 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어떤 거예요? 제1차 대륙회의에서는 통상단절, 영국 상군 보이콧 이런 것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했던 건데 결국 무력 충돌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대표들이 부랴부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대표들은 제2차 대륙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여기에서 민병대 총사령관으로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요 교과서가 뭐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요 교과서에 읽어보면 2차 대륙회의를 개최해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 2차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것처럼 써 있는데요. 2차 대륙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독립선언문을 결국 발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버링을 따로 할 거예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 자, 어찌됐든 렉싱턴 전투가 있고 나서 식민지 대표들은 2차 대륙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 2차 대륙회의에서 물론 결정이 됐겠죠. 우리 독립선언문 이제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후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독립선언문에는 천부인권, 주권재민, 혁명권 등 민주주의의 원리가 담겨 있게 되는데 혁명권 하자마자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여기 개념들에다가 체크를 좀 해줄까? 천부인권 뭐야? 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주권재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 혁명권 누구 떠올라요? 로크, 사회계약서 로크. 자,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잠깐 끊고 뭐부터 볼 거냐면 독립선언문부터 봅시다. 독립선언문부터 볼게요. 자, 요거 이제 140쪽 왼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보스턴 차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13번까지 13개 식민지 지역이고 나중에 독립 이후에 1783년이 파리 조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이때 영국으로부터 나머지 지역들까지 좀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파리 조약에서.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제 미국이 나중에. 자, 독립선언문 발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선언문 내용 보죠. 자,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기억, 이게 뭐예요? 천부인권이죠. 창조주, 하늘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권을 부여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근데 신기한 게 있네요. 행복 추구권도 이때 들어가 있네요. 300년 전의 문서인데. 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니은 볼게요.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조직하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뭐예요? 이게 주권, 재민이죠. 아까 봤던. 국민들에게 권력이 있다. 국민주권, 주권재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 내 음절의 단어로 써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급 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바꾸거나 없앨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혁명할 수 있다. 혁명할 수 있다. 이게 저항권, 혁명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주장에 깔린
주장 바탕에 깔려있는 이 저항권, 혁명권이라고 하는 사상을 얘기했던 사람 누구예요? 로크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 딱 미국 독립선언문 깔끔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 지금 첨부, 인권, 주권, 재민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서요. 자, 그럼 다시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 2차 대륙회의 개최, 렉싱턴 전투 이후에 2차 대륙회의가 개최돼서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번. 자, 독립전쟁 초기에 식민지 군대는요, 영국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영국 군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영국군이에요.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영국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떡할까? 이때 미국이 아니죠. 어쨌든 식민지인들은 어떡할까? 고민하던 중에 누가 도와주냐면요, 워싱턴, 조지 워싱턴 자체의 활약도 있는데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게 프랑스, 에스파냐 등 어떤 영국 이 영국 이놈들이랑 싸우고 있었던 거야. 프랑스도 그렇고 에스파냐도 그렇고 영국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쵸? 당연하죠.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미국 혁명이 발생을 했대. 여기 혁명이 발생을 했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저 식민지인들을 도와주면 영국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영국이 힘들면 나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인 거죠.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그래서 프랑스와 에스파냐 등이 영국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 식민지인들을 도와주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죠? 이게 사실상 미국, 당시 식민지인들의 힘만으로는 독립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주변 나라들, 영국의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영국을 견제하고 영국의 힘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려는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면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결국 마지막 10번. 식민지 군대는 요거 체크해 둡시다. 이렇게 할게요. 엄청 중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체크는 해둬야 돼서. 식민지 군대는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국 이 독립전쟁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요. 마지막, 요거는 넘버링을 따로 하겠습니다. 결국 파리 조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면서 독립이 확정이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도에 써 있었던 1783년 고 파리 조약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국 혁명은요. 자, 1783년 프랑스 혁명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한 10년 정도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곧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프랑스 도와줬다며. 얘들아, 프랑스가 미국 이 독립을 도와줘요. 또 돈 들겠죠? 근데 프랑스 재정이 안 좋아요. 원래 안 좋다는 얘기 몇 번 했잖아. 절대항쟁 시기 이후에도 그렇고. 안 좋은데 미국에다가 독립전쟁 도와주느라 돈을 또 너무 많이 써요. 그럼 프랑스 재정 상황 더 안 좋아지겠죠. 그것도 프랑스 혁명으로 가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전쟁으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전부터 쌓여왔던 재정난도 있지만.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영향을 끼쳤으며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 라틴 아메리카 그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 지역들 있잖아요. 남아메리카 지역들이 독립을 하는 데에도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꽤나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자, 혁명은 여기에서 끝났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어서 좀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버링입니다. 12번입니다. 자, 독립전쟁 이후에 북아메리카에 13개 주라고 되어 있죠. 이제 13개 식민지가 아니라 왜? 독립했잖아. 그래서 13개의 주, 영어로 여기가 이제 스테이트인 거예요. 스테이트 13개의 주는요. 근데 굉장한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요거 그냥 한번 체크를 해놔 볼게요. 독립전쟁 이후에 북아메리카 13개 주는 대외교역이 침체하고 물가가 폭등합니다. 대외교역 침체, 영국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고요. 물가 폭등은 왜 그러냐면 전쟁 중에 돈이 필요하니까 식민지인들도 화폐를 막 찍어내요. 그러니까 화폐가 막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자, 이러한 사회 불안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자 이 13개 주는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단순히 그냥 13개의 주가 우리 미국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로 뭉쳐있다라기보단 그냥 13개 주가 식민지 회의를 통해서 약간 연합해 있는 느낌이었어요. 각각의 주는 그냥 거의 독립국가 수준이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3개 주가 하나하나는 독립국가 수준이고 그냥 서로 연합해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13개 주가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겪으니까 무슨 이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13개가 뭉쳐서 중앙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13개 주는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13개 주는 통합을 결의하게 됩니다. 통합을 결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1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개 주는 통합을 결의하게 되고요. 결국에 연방정부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삼권 분립의 바탕을 둔 이제 1700년대에 삼권 분립의 바탕을 둔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연방헌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해서요. 연방정부를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의 조지 워싱턴이 선출이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처음엔 느슨한 연합이었는데 이런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통합을 결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미국이 뭐예요? 미국이 뭐야? USA라고 부르죠? USA라고 부르죠? 뭐야? United. 그 다음에 States of 여기는 어차피 잘리니까 아메리카죠. 자, United 연합, 연방, State 주들이 연합해 있다는 거야. 주들이 연합돼 있어요. 아메리카에 있는 주들이 연합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들이 연합해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얘들아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내부에서 각각의 주에 거의 완전한 수준의 독립 자치권을 줘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앙정부의 힘이 강력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시작 자체가 거의 별개의 식민지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13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어찌됐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을 한 뭐가 만들어졌어요? 공화국이 만들어졌어요. 시작부터 대통령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공화국이 수립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연방정부는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연방정부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단위로 하게 되는 거고 외교를 하게 돼도 미국이라는 단위로 하게 되지만 각 주는 넓은 자치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자치권들을 넓은 자치권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보면은 각 주마다 법들도 다르고 정책들도 확연하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연방정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하니 이러한 이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미국의 상황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국이에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620년 메이플라워 서약을 한 메이플라워를 갔던 청교도 박해를 피해서 갔던 필그림 파더스 순례 시조들 얘기하는 거고요. 1765년 인지세 부과에 대한 항의. 자, 이때 7년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금 부과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인도 회사에다 특혜를 주니까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고요. 자, 다음으로 가면 결국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무력 탄압이 계속 있고 제1차 대륙회의에서 어떤 영국 상품 보이콧이라던가 영국과의 통상 단절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영국은 계속해서 탄압을 계속했고 결국 렉싱턴이라는 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고 민병대 총사령관으로 조지 워싱턴을 임명하고 한편 이후에 독립
선언문이 발표가 되죠. 천부인권, 주권재민, 그리고 로크의 저항권 같은 개념들이 잘 드러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이후에 어찌됐든 전쟁 자체는 영국군이 초기에 우세했으나 프랑스나 에스파냐처럼 어떻게 영국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싶은 나라들이 이 식민지들을 도와주면서 결국 전세가 역전됐고, 마지막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들이 항복을 하게 되고 2년 후 파리 조약에서 독립을 최종 인정받게 됩니다. 독립을 인정받고 나서 13개 주는 느슨한 연합체제였으나 사회 불안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강력한 연방정부를 만들 필요를 느꼈고 13개 주는 통합을 결의하면서 결국에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이런 공화국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연방정부는 이제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있지만 각 주의 자치권은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짧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쭉 넘겨보면 알겠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프랑스 혁명은 볼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준비하고 다음 시간에 프랑스 혁명 재밌게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